안녕하세요. 절세 이루알기, 절세 알려주는 차영현 세무사입니다. 날씨가 좋아져서 놀러가기 좋은 날인데 전 매일 거래처 방문하느라 바쁘네요. 요즘 방문 다녀보니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게 체감이 됩니다. 작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는 하는데 어찌 될지 모르죠. 여튼 소상공인 사업자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창업 절차 파트 2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5단계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6단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단계 자금 계획 수립입니다. 자금에는 시설자금, 운전자금, 예비자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시설자금은 사업장 확보 비용 및 비품 구입 등입니다. 인테리어 비용, 보증금, 필수 비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금액이 억 단위로 필요한 자금이다 보니 초기 자금의 7-8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금은 창업 후 운영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매달 들어가는 인건비, 월세 등 고정비 및 변동비를 말합니다. 예비자금은 그 외 예상 외의 지출에 관한 비상금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정비와 최소 6개월 정도는 매출이 발생 안 된다는 가정하에 운전자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넉넉하게 자금 수립을 하였지만 코로나 및 전 세계 경기 침체 등의 상황이 오면 예상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그럴 경우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지도 미리 계획하셔야 됩니다. 7단계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는 분 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마 99%는 작성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같은 24시간이라도 계획하에 보내는 사람과 무계획으로 보내는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사람들 안 한다고 나도 할 필요 있겠냐는 아니란 생각은 없애버리세요.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개요와 내용, 시장조사 분석, 마케팅 계획, 자금 수지 계획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대략 5가지로 구분되는데요. 1. 창업 목적 구체화.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목표 있는 삶은 즐겁더라고요. 저도 사무실 운영하면서 매년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열심히 하다 보니 일이 즐겁고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목표 반드시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사업 내용 차별화. 동일 업종 다른 가게와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다면 우리 가게를 찾을 이유가 없겠죠. 다른 곳과 무조건 하나 이상은 차별화되고 나만의 시그니처를 내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마라탕 가게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죠. 저희 두 딸이 초딩이라 마라탕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동네에 있는 가게들이 특색이 없더라고요. 거의 비슷해서 고객 뺏어오기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만의 특장점을 꼭 찾으세요. 3. 핵심 틈새 시장 집중 공략. 마라탕을 예로 든 김에 계속 마라탕 얘기를 해볼게요. 마라탕의 핵심 시장이 어딜까요? 제 생각에는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 부모들은 학생들이 먹기 때문에 같이 먹는 거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먹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학생들이 좋아하는 재료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가게가 훨씬 잘 되겠죠? 그리고 자극적인 걸 싫어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핵심 시장 및 틈새 시장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지 미리 체크해 보세요. 객관적인 자료 준비. 창업하시기 전에 대부분은 이 아이템으로 하면 대부분 얼마 정도 번다더라, 이 정도면 할만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더라고요. 객관적인 자료 없이요. 창업하고자 하는 동네의 동일 업종의 매출이 평균 어떻게 되고 인건비 등 고정비가 얼마 정도 차지하고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 광고비가 얼마 드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관적인 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으니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계획해 보세요. 이윤, 판매량 등 보수적으로 전망. 창업하고자 하는 동네에 마라탕 가게가 몇 군데 있는데 여기서 A 업체가 장사 제일 잘 된다. 나도 저기하고 비슷한 아이템, 재료 등을 제공할 거니 저기와 비슷한 매출을 올릴 거라는 생각으로 창업 준비하시나요? 그 가게와 비슷하게 절대 안 됩니다. 이윤 및 판매량은 동네 평균보다 낮게 예측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땐 항상 최악을 기준으로 계획하셔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악이 되더라도 예측 범위 내이기 때문에 충격이 덜합니다. 계획하실 땐 보수적으로 꼭 잊지 마세요.
8단계는 인테리어 공사 및 종업원 채용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시 필수 체크 사항이 있는데요. 구석의 공사가 말끔하게 마감되었는지, 사업장 내의 밝기는 적당한지, 전기, 가스 등 모든 계기가 정상 작동되고 설비에 제대로 배선이 되었는지, 공조기는 계절에 관계없이 정상 가동되는지, 배수의 역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지 등을 필히 체크해야 합니다. 종업원 채용 시에는 정확한 매출 예측에 의해 채용이 되어야 하고 확고한 채용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9단계 행정 절차인데요. 사업자 등록, 별도의 영업신고, 소방설비신고,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주무관청에 미리 연락해서 필요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는 게 시간 절약되실 거예요. 10단계 창업 및 경영입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제 시작입니다. 영업활동, 인력관리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면 성공적인 창업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목표 설정이 중요하겠죠. 목표 고객, 목표 수익,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하고요. 목표 수익은 최소 생활비를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소 생활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되지 않도록 냉정하게 책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창업 절차에 관해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고려할 게 상당히 많죠.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영끌에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수고 무조건 해야 합니다.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10단계를 꼭 밟아보세요. 아마 실패할 수가 없는 창업이 되실 겁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